시간이 머무는 곳. 50이 지난 지금 나는 많은 감성적인 팝 뮤직을 듣고 젊은 남자들의 싱그러움과 활기, 청춘을 더 반갑게 느끼고 감상한다. 30년 동안 일과 직장, 학교를 다니며 오락이나 물질적인 사치를 배제한 수녀처럼 금욕적인 삶을 유지한 나에게 이런 현상이 무슨 일인가 하는 의문도 함께 생기면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대학 친구들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서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다. 이가의 미소는 멈추지를 않고 친구들을 만났을 때 20년 전 20살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왔다. 그 다음 해 한국 방문 때도 여전히 대학생 시절의 우정과 감성을 지니고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20살 대학생의 나이와 감정을 지니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43세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러나 2004년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서 5개월을 체류하면서 짬짬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나는 22살의 정신 연령과 그들이 46세의 정신 연령의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여전히 20대 어린 소녀의 감성으로 친구를 쳐다보며 그들은 40대 생활에 쫓기는 중년의 감성으로 나를 만나고 있음을 느꼈다. 그 5개월 동안 잃어버린 20년이 넘는 시간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마음고생을 무지하며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 상처받지 않으며 자신의 어린 마음을 다독이며 감정의 성장을 서둘렀던 기억이 있다. 5개월 후 돌아올 때는 친구들과 같은 40대의 중년의 정신 연령이 되어 돌아올 수 있었다. 나의 성장이 멈춰버린 것을 나의 감정과 친구들의 감정에서 확인하면서 왜 그런 시간의 멈춤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층을 보다가 가끔 지진의 흔적을 찾아낸다. 밑에서 올라오던 같은 색의 지질과 화석들이 갑자기 달라지면서 다른 색의 지질과 화석을 포함하는 지층들을 보면서 지진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인간의 기억력도 이런 지진 현상을 나타낸다. 분명 20년을 살다가 옮겨진 미국 생활은 나의 인생의 지진 현상으로 20년의 기억은 화석이 되어 남아있고 다른 20년의 삶은 다른 지층대가 되어 다른 언어와 만나 문화 등의 다른 화석으로 만들어졌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배우는 것이다. 다른 문화와 사고 방식이 몸에 스며올 때 다른 언어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20년의 한국의 문화 지층은 또 다른 20년의 미국의 문화 지층을 이루고 나의 시간은 22살로 정지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내 친구들은 그런 지진이라는 기억에 변동 없이 계속 기억을 화석화시키며 40대 중반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친구들과 대화 시 나의 모든 주제는 학생 시절의 기억들 뿐이다.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녀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을 보면서 그들의 기억의 층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떠난 자는 20년 전의 대화와 장소, 표정까지 기억하지만 남은 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단절은 웃음 외에 다른 감정이 스며들게 만들었다. 그렇게 시간이 머무는 것을 40대 중년의 나이에 이미 경험했는데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을 지금 50대 장년의 나이에 다시 겪는다. 이번에 시간이 머무는 것은 외부가 아닌 나의 내부에서 한국과 미국의 문화 충격 사이에서 끝나가는 젊음에 대한 동경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50대는 중년의 성행기로 개인주의 개별성이 재등장하는 시기이고 인생의 오후에 해당된다. 중년의 성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감춰진 자신의 개별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개발시키려고 든다. 이때의 성격이나 목표가 원래 자신의 기본적 진정한 모습인 것이다. 개발의 과정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하는 의식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세련된 자기와 세계에 대한 의식을 하게 되는 단계이다. 사춘기에 느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가, 라는 정체성이 인생의 시작의 장에서 시작하고 있다면 중년기의 정체성은 다른 인생의 장, 인생의 이막을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인생이 청년기인 30세 전후에 이루어야 하는 임무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꿈을 실제적인 삶의 구조와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가 꿈이라면 글을 쓰는 일이 요구되는 직업을 지녀야 하고, 정치가가 꿈이라면 정치 집단 안에서 머무르면서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꿈과 생업이 공존하는 길, 작업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살기 바쁜 나는 자신의 꿈을 20대 초반에 경제적인 이유나 자신의 재능, 자질, 부족으로 포기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그 꿈을 포기하고 생계를 위해 직업을 가지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 전진하지 못하고 또 방황을 억압했다가 그 억압된 지층이 50대에 시간이 멈추는 곳이 되어 다시 만나게 되었다. 꿈이란 선인들의 세계에서 모호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자신에 대한 감정이다. 이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중년 이후 성인들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꿈이 된다. 그러나 나의 20대, 30대는 그런 것을 상관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시간들이었다. 나는 학문이 꿈이고 글쟁이가 꿈이었지만 그것은 생계를 위해 접어야 했다. 미국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생의 과정은 언어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경제력, 생존의 문제와 겹쳐져서 나의 감수성, 예민한 문학, 예술, 미학, 철학, 시에 대한 이상이나 동경을 접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렇게 묵혀두고 있던 벙어리 되었던 목소리, 꿈, 환상, 기대치들이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고 그 잠재된 욕망의 소리를 50대에 다시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은 환영받는 목소리이기보다는 황당한 소리들이었다. 특히 여자는 중년을 겪으면서 자신의 묻어버린 꿈의 개별화 과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는다. 그 이유는 여자는 임신 시에 여자의 뇌에서는 신경 호르몬이 태아에 자동적으로 형성되어 임산부의 몸만 아니라 뇌 신경도 변화시킨다. 임신은 여자의 뇌와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 자신의 꿈을 추구하는 소녀의 마음에서 책임감 있는 어머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들고 자신의 꿈을 뒤로 미루게 만든다. 그런 세월을 20여 년을 살다가 폐경기를 만나며 여자들은 또 다른 단계로 전환하게 된다. 폐경기의 여자는 에스트로겐이 20대에 비해 60% 떨어져 여성을 남성화시킨다. 그래서 폐경기 후에는 여자는 삶의 목적이 뚜렷해진다.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기 위해 인내하고 참고 보호하는 데에서 벗어나 그녀가 원하는 것이 정확해지고 원하지 않는 일들도 정확해지는 개별화된 뇌로 전환한다. 폐경은 여자를 어머니의 뇌에서 벗어나 인간이라는 개체의 뇌로 만든다. 호르몬의 변화가 여자에게 신체뿐만 아니라 의식의 변화도 일으킨다. 이것도 어느 정도 능력 있고 자식과 교육, 자산이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는 가끔 중년이나 폐경이 전환기에 젊은 나이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자아추구를 하겠다는 중년의 연애를 만나게 된다. 중년이 되어서 학생 시절 이루지 못한 학업의 꿈을 이루겠다고 학교로 돌아가든가 서러운 날들과는 정반대되는 취미 생활을 추구하는 어머니들을 보게 된다. 또 어떤 어머니는 전통적인 삶을 고수하면서 자녀가 결혼을 해도 어린 자녀 돌보듯이 성인 자녀의 결혼 생활이나 자녀 양육에 관여해서 더 깊이 참여한다. 이런 다른 중년 여자들의 여러 가지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 왜 그런가 하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 내 아내가, 내 어머니가 폐경 이후 다른 삶으로 변해버렸다는 불평을 듣는다. 답은 여자의 뇌가 임신과 함께 호르몬의 변화로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호르몬의 변화로 독립적인 개체로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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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인간 성장 발달상의 현상들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다른 삶의 조건과 환경, 청소년기 시기의 꿈과 욕망, 욕심 등과 어우러져 다른 현상을 만들며 중년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내와 어머니를 만들어낸다. 나도 역시 그런 인간 발달 선상의 현상을 피해갈 수가 없는 단계에 이르러 50의 뒤늦은 나이에 시간이 머무는 곳에서 방황을 하면서 감성적인 팝 뮤직이나 젊음을 동경하면서 혼란을 가져
과정을 겪는 중이다.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이민 생활에서 경제적으로 안정 상태가 되고 나서야 그동안 묻어뒀던 발달상에서 성취하지 못한 뒤떨어진 부분들, 음악, 예술, 오락에 대한 관심과 열정, 환상에 대해서 작업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었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나이에 맞게 성숙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년의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네 가지 종류 중에서 한 가지 삶을 선택하게 된다. 안정된 구조 안에서 계속하는 삶이다. 안정된 구조 안에서 심각한 실패나 후퇴를 경험하고 내면에서 우울증을 겪는다. 새로운 삶의 구조를 위해서 전의 것과 결별하고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안정을 유지하는 삶을 산다. 안정된 구조가 없는 삶을 산다. 일생을 불황자로 산다. 이 시간이 머무는 곳을 만나는 것은 적어도 안정된 1번이나 2번, 3번의 삶의 요소가 약간은 있어야 한다. 4번의 삶의 구조라면 여전히 삶의 무게에 눌려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은 더욱 늦어진다. 대부분 중년의 전환기의 중요한 변화는 그의 삶의 구조에 대한 내면에서 일어난다. 중년의 개별화의 과정의 중요한 임무는 젊음과 늙음, 파괴와 창조, 남성성과 여성성, 예속과 분리의 문제이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젊음에 대한 동경, 묻어뒀던 이상, 환상, 동경에 대한 용구나 갈급은 젊음, 청춘에 대한 동경과 겹쳐서 사춘기의 소녀의 감성과 위에 대해 때 아닌 감수성으로 몰아넣고 있다. 그 한 해가 3,000펜이나 2호펜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인 여유와 표현의 자유 외에 자신의 젊음에 대한 동경을 젊은 스타들에게 투사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지나가 버린 청춘에 대한 향수나 부러움, 질투, 선망, 동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나의 감성의 사춘기도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찾아왔다. 미국 생활 초년기에는 삶이 바빠서 드라마를 본 적이 거의 없다. 한국에서 히트쳐서 교민사에 들어오는 몇 편의 드라마를 보았을 뿐이다. 한국의 유머 극장이나 개그는 보아도 이해가 안 되었다. 너무 살기 바빠서 그들의 웃음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느껴졌다. 아이들 노래는 더 이해할 수가 없었고 기계음 소리에 머리만 아팠다. 나는 20대 전후의 케이팝 가수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그들을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그 어린 나이에 어린들과 같이 무한대의 경쟁으로 내모이는 그들이 애처롭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그렇게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지 놀라울 뿐이다. 한국의 삶이 몹시도 빡빡하고 힘들어서 먹고는 살지만 정신적인 공허로 인해 모든 연령층이 환상을 쫓아다니는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다. 그리고 한국이 헐리우드나 디즈니 같이 가짜 환상을 상품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실력이 되었음을. 내가 기억하는 한국은 흑백 TV 시대이고 유신 시대이고 현재 보는 한국은 경제 10위권의 다른 나라인 것이다. 미국 생활 10년이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정리했다. 미국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해도 내가 그들의 문화와 정서, 감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가 주변 인물이 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주변 인물이라는 표현이 싫어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나를 미화했다. 이제 30년 만에 다시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나는 다시 나를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부른다. 이제는 거꾸로 내가 한국말을 하지만 한국의 문화와 가치관, 사회체제, 정서, 감성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주변 인물이 되었다. 나의 시간이 머무는 것은 제2의 성인기에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일은 사회와 자신에 대해 새로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다. 특히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지혜는 외부의 세계보다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활용하고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즉 내면에서 하고 싶은 것을 추하지 않게 하는 노년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여전히 이상과 현실,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유지하기 위해서 방황하는 것이다. 그 성장이 멈춘 곳,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방황을 계속하는 그곳에 내 시간도 머물러 버렸다.